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정성의 시간성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심정성은 기분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한데요. 지금의 너의 심정이 어때? 라고 할 때 그 심정을 말합니다. 심정 상태가 심정성이 되겠고요. 독일어로 베핀드리카이트라고 하고, 동사로 지히 베핀드엔 하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히 베핀덴에 핀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핀덴은 발견하다라는 뜻이고, 따라서 어떤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은 곧 어떤 상태 속의 자기를, 또 자기의 세계를 발견하고 있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원서로 449쪽입니다. 읽겠습니다. 이해는 결코 자유롭게 떠돌며 있지 않고 오히려 언제나 심정적인 이해이다. 현장, 즉 현존재의 계시성은 각기 동일 근원적으로 기분을 통해서 계시되거나 폐쇄된다. 기분성, 게슈템트하이트, 기분 지어져 있음 이런 말인데요. 축약해서 기분성이라고 번역했어요. 기분성이 현존재를 그의 피투성, 피투되어 있음을 축약해서 피투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피투성 앞으로 데려오는데 더욱이 이러한 피투성이 결코 그 자체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기분이 어떠하다는 점 속에서 훨씬 더 근원적으로 게시되어 있는 식으로 또는 발견되어 있는 식으로 그리한다. 피투된 채로 존재함이 실존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러저러하게 처해 있다. 지히 조 운투조 베핀덴이다. 심정성은 따라서 피투성 속에 근거를 둔다. 기분은 그것 속에서 내가 각기 일차적으로 피투된 존재자인 그런 방식을 대표한다. 그것 속에서 내가 일차적으로 피투된 존재자인 그런 방식, 즉 피투된 방식을 대표한다. 어떻게 기분성의 시간적 구성이 볼 수 있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그때마다의 시간성의 탈다적 통일성에서부터 심정성과 이해 사이의 실존론적 연관이 통찰 가능하게 되는가? 네. 기분은 고유한 현존재로 향함의 방식 속에서 또 그로부터 돌아섬의 방식 속에서 피투성을 계시한다. 고유한 피투성이라는 점 앞으로 데려옴이 본래적으로 계시하면서든 비본래적으로 차폐하면서든 실존론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때는 단지 현존재의 존재가 이것의 의의를 따라 부단히 기존하면서 존재할 때뿐이다. 예, 고유한 피투성이라는 점하고 다스 했어요. 영어로 that이라는 단어인데요. 예, 피투성, 고유한 피투성과 that을 동격의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das der eigenen Gewohnheit 이렇게 쓰여졌는데요. 이 현사실을 나타내는 용어로 점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좀 읽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 자신이 그것인 그런 피투된 존재자 앞으로 데려옴이 비로소 기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이라는 탈자태가 비로소 초해있음이라는 방식으로 자신을 발견함을 가능하게 한다. 자기 발견 지히핀덴이라는 동사가 나타났는데요. 제기동사가요. 지히핀덴이라는 제기동사 속에 지히핀덴이 들어있다는 것이네요. 그래서 다시 읽으면 기존이라는 탈자태가 비로소 초해있음이라는 방식으로 자신을 발견함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은 초해있음 속에 발견함이 놓여 있다는 것이네요. 이해는 1차적으로 도래 속에 근거를 두고 심정성은 그와 반대로 1차적으로 기존성 속에 자기를 시간화한다.
기존성 속에서 자기를 시간화한다. 기분은 자기를 시간화하고, 다시 말해 기분의 특수한 탈자태가 하나의 도래 및 현재에 속하는데, 물론 기존성이 동일 근원적인 탈자태들 도래와 현재를 변형시키는 식으로 그렇다. 우리가 앞에서 강조했던 것은 기분들이 과연 존재자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근원적인 실존론적 기능에 있어서는 인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기분들은 영혼의 상태의 전체를 물들이는 덧없는 체험들로 간주된다. 하나의 관찰함에 대해 덧없는 떠오름 및 사라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 즉 기분이 실존의 근원적인 부단성에 속한다. 실존의 근원적인 부단성, 끊임없음, 실존의 근원적으로 끊임없음 속에 이것에 기분이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기분들이 시간과 공동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가? 이러한 체험들이 오고 가며 시간 속에서 경과한다는 점은 하나의 진부한 확인이다. 물론 그렇고 더욱이 하나의 존재자적 심리학적 확인이다. 과제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럼에도 기분성의 존재론적 구조를 그것의 실존론적 시간적 구성에 있어서 제시하는 것이다. 더욱이 우선적으로는 단지 기분 일반의 시간성을 처음으로 일단 볼 수 있게 만드는 것만이 중요할 수 있다. 심정성은 1차적으로 기존성 속에 근거를 둔다라는 논제가 말하는 것은 기분의 실존론적 근본 성격이 하나의 어디에로 도로 데려옴이라는 것이다. 심정성의 이러한 도로 데려옴이 기존성을 처음에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심정성은 실존론적 분석에게 각기 기존성의 하나의 양상을 드러낸다. 심정성의 시간적 해석은 따라서 기분들을 시간속에서부터 연역함을, 또 시간화의 순수한 현상들 속으로 해소시킴을 목표로 삼을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다만 기분들이 실존론적으로, 즉 실존의 구조의 측면에서 무엇을 또 어떻게 의미하는가에 있어서 기분들이 시간성의 근거 위에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다는 증명을 수행하는 것일 뿐이다. 시간적 해석은 이미 예비하면서 분석된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현상들로 국한된다. 네, 아래에서 이제 불안과 두려움, 이 두 현상을 시간적으로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분석을 두려움의 시간성의 제시와 더불어 시작한다. 두려움은 비본래적인 심정성으로 성격 규정되었다. 어떤 한도에서 두려움을 가능하게 하는 실존론적 의의가 기존성인가? 이러한 탈자태, 즉 기존성의 어떤 양상이 두려움의 특수한 시간성을 특징짓는가? 두려움은 하나의 위협적인 것 앞에서 두려워함, Fürchten vor einem Bedrohlichen 인데, 그 위협적인 것은 현존재의 현사실적인 존재 가능에 대해 유해하고 abstractly하고 가까이 오는 것, 곧 배려되는 용제자 및 전제자의 주변 속에서 앞에서 서술된 방식으로 곧 닥칠 수도 있고 결국에는 그럼에도 닥치지 않을 수도 있는 방식으로 가까이 오는 것이다. 두려워함은 일상적인 둘러봄의 방식 속에서 위협하는 것을 계시한다. 위협하는 존재자,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업무이든 이것을 계시한다. 하나의 단지 직관하는 주관은 그러한 위협하는 것을 발견할 능력이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무엇 앞에서 두려움의 이러한 위협하는 것의 계시는 하나의 자신에게 다가오게, 사람들은 두려움을 정당하게 하나의 도착하는 해악, 곧 미래의 해악의 예상으로 규정해 왔지 않는가? 두려움의 1차적인 시간적 의의는 도래이고 결코 기존성은 아니지 않는가? 이론의 여지 없이 두려워함은 단지 시간 속에서 비로소 도착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도래적인 것에 관계할 뿐이지 않고, 즉 존재자에 관계할 뿐이지 않고, 이러한 관계함 자체가 근원적인 시간적 의의에 있어서 도래적이다. 도래적인 것인 존재자가 도래적일 뿐만이 아니라 이 도래적인 것에 관계하는 관계 자체가 도래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예기함이 분명 두려움의 실존론적 시간적 구성에 함께 속한다. 이 점이 우선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러나 단지 두려움의 시간성이 비본래적 시간성이라는 것일 뿐이다. 예기함이 속해 있다는 것, 그 두려운 것이 가져올 나의 존재 가능의 해악에 대한 얘기, 이것은 비본래적 시간성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무엇 앞에서 두려워함은 단지 하나의 도착하는 위협적인 것을 예상함일 뿐인가? 하나의 도착하는 위협적인 것을 예상함이 이미 두려움일 필요는 없고,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데 그런 예상함에는 두려움의 특수한 기분 성격이 결여되는 식으로 그렇다. 두려움의 특수한 기분 성격은 두려움의 예기함이 그 위협적인 것을 현 존재가 현사실적으로 배려하는 피트된 존재 가능애로 되돌아오게 한다는 점 속에 놓여 있다. 피트된 존재 가능을 위협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인 그런 피트된 존재자애로 되돌아오는 식으로 그 위협적인 것이 얘기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현 존재가 위협될 수 있는 때는 단지 되돌아옴의 거기, 즉 내가 그것인 그런 피트된 존재자가 이미 여하튼 탈자적으로 열려 있을 때뿐이다. 두려워하는 얘기함이 자기를 두려워한다는 점 속에, 다시 말해 피투된 자기 앞에서 두려워함이 각기 자기의 존재 가능 때문에 두려워함이라는 점 속에 두려움의 기분 성격 및 정감 성격이 놓여 있다. 네. 그러니까 무엇 앞에서 두려워함, 이 말은 두려워함의 대상을 가리키는데요. 그것은 피투된 자기라는 것이에요. 또는 자기의 피투성, 그것이 두려워함의 대상이라는 것이고, 두려워함의 이유, 즉 그것 때문에 두려워함이라는 것은 두려워함의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존재 가능, 특히 배려되는 존재 가능이라는 것입니다. 네, 두려움의 실존론적 시간적 의의는 하나의 자기 망각을 통해 구성된다. 이러한 자기 망각은 고유한 현사실적 존재 가능 앞에서의 혼란스러운 도망감인데, 그런 고유한 현사실적 존재 가능으로서 그 위협받는 세계 내 존재는 용제자를 배려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두려움을 정당하게 르페티스에 타락해, 곧 어떤 억압되어 있음 혹은 혼란스러움이라고 규정한다. 억압되어 있음은 현 존재를 그의 피투성애로 되돌아가도록 강요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피투성이 곧바로 폐쇄되는 식으로 그리한다. 혼란스러움은 하나의 망각 속에 근거를 둔다. 즉 자기의 고유한 존재 가능의 망각 속에 근거를 둔다. 하나의 현사실적인 결의된 존재 가능애로 향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앞에서 망각하면서 도망감은 미리 둘러보는 식으로 이미 발견되어 있는 자기 구출 및 회피의 가능성들을 고수한다. 자기를 두려워하는 배려는 자기를 망각하면서 있고, 그로 인해 어떠한 특정한 가능성도 움켜잡으면서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이 가능성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저 가능성으로 건너뛴다. 모든 가능한 가능성들이, 다시 말해 역시 불가능한 가능성들도 제공된다. 두려움 속에서는.
두려워하는 자는 어떠한 가능성 옆에서도 멈추지 않고 주의 세계는 사라져 버리지 않고 오히려 주의 세계에 대해 더 이상 잘 알고 있지 못함 속에서 그 주의 세계가 만나진다. 두려움 속에서의 자기 망각에는 가장 가까운 최선의 것들의 이러한 혼란스러운 현재화가 속한다. 예컨대 하나의 불타는 집의 거주자들이 종종 가장 중요하지 않지만 가장 가깝게 용제적인 것을 구출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또는 가능성들의 혼란을 자기망각하면서 현재화함이 혼란스러움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런 것, 즉 그렇게 가능해진 것으로서 혼란스러움이 두려움의 기본 성격을 형성한다. 혼란스러움이 지닌 망각성은 역시 예기함도 변형시키고 그 예기함을 억압되거나 혼란스러운 예기함으로 성격 규정하는데 이런 예기함은 하나의 순수한 예상함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두려움의 시간성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위협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계시함, 현사실적인 존재 가능에 있어서의 자기에게로 두려워하며 되돌아옴. 이렇게 현사실적인 존재 가능에 있어서의 자기에로 되돌아오는 것은 곧 피트된 세계 내 존재로 폐쇄적으로 되돌아옴과 같은 것이고요. 서로 양면적인 것이죠. 자기를 망각하기 때문에 존재자가 제공하는 존재 가능애로 되돌아오는 것이네요. 그 다음에 최선의 가능성들을 현재화함, 그리고 억압되고 혼란해진 채로 위협적인 것을 다시 얘기함. 그러니까 얘기함, 망각함, 현재화함, 얘기함, 그리고 다시 망각함, 다시 현재화함. 이런 순서로 시간화가 전개되겠습니다. 네, 자기를 두려워함을 실존론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특수한 탈자적 통일성은 1차적으로 앞에서 성격 규정된 망각함에서부터 자기를 시간화하는데 이 망각함은 기존성의 양상으로서 자기에게 귀속적인 현재와 도래를 이것들의 시간화 속에서 변형시킨다. 두려움의 시간성은 얘기하고 현재화하는 망각함이다. 이 두려움에 대한 상식적인 해석은 우선적으로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지는 것애로의 자신의 방향 잡음을 따라 두려움의 대상을 도착하는 해악으로 규정하려고 또 이것에 상응해서 그 해악과의 관계를 예상으로 규정하려고 시도한다.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 예상에 속하는 것으로 그 밖에 남아있는 것은 육해나 불쾌의 감정이다. 두려움의 시간성에 대해 불안의 시간성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현상, 불안을 하나의 근본 심정성이라고 명명했다. 이러한 근본 심정성은 현 존재를 그의 가장 고유한 피투된 채로 존재함 앞으로 데려오고 일상적으로 친숙한 세계 내 존재의 섬뜩함을 드러낸다. 불안은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불안해함의 하나의 대상 및 하나의 이유를 통해 형식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앞에서 분석에 나타냈던 것은 그럼에도 이러한 두 현상, 즉 불안의 대상과 불안의 이유라는 두 현상이 합치한다는 점이었다. 현존재죠. 불안의 대상도 현존재, 불안의 이유도 현존재인데요. 불안의 대상은 피투된 현존재이고요. 불안의 이유는 현존재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또 차이가 있네요. 이 점이 말해야 하는 것은 마치 불안이 무엇 앞에서 불안해하지도 않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지도 않는 식으로
대상과 이유라는 구조적 성격들이 융합되어 있으리라는 점이 아니다. 대상과 이유가 합치한다는 점이 말해야 하는 것은 다음이다. 그것들을 충족시키는 존재자는 동일한 존재자, 이른바 현존재이다. 특히 불안의 대상은 하나의 특정한 배려 가능한 것으로 만나지지 않고, 위협은 용제자 및 전제자에서부터 오지 않고, 오히려 위협은 바로 모든 용제자 및 전제자가 한 사람에게 단적으로 아무것도 더 이상 말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부터 온다. 불안 속에서는 용제자와 전제자가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하는 그 허무적인 것으로 나타나지요. 세계 내부적 존재자는 아무런 쓸모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 내가 그 안에서 실존하는 세계는 무의성, unbedeutsamkeit로 가라앉은 채로 있고, 그래서 그렇게 게시된 세계는 단지 존재자를 단지 쓸모없음, unbewandtnis의 성격에 있어서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불안이 그 앞에서 불안해 하는 것인 세계의 허무는 불안 속에서 가령 세계 내부적인 용제자의 하나의 부재성이 경험되어 있으리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세계 내부적 존재자는 세계 내부적인 용제자는 만나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심지어 어떠한 쓸모조차도 가질 수 없기 위해, 또 하나의 공허한 무자비성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 위해 그렇다. 이 점 속에는 그럼에도 다음이 놓여있다. 배려하는 얘기함은 이것이 그것에서부터 자신을 이해할 수도 있을 그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곧 배려하는 얘기함은 세계의 허무 속으로 손을 내민다. 세계에 부딪힌 채로 그러나 이해는 불안을 통해 세계 내 존재 그 자체로 데려와져 있는데, 이러한 불안의 대상, 즉 세계 내 존재 그 자체는 그러나 동시에 불안의 이유이다. 무엇 앞에서 불안해함은 하나의 예상의 성격도 갖고 있지 않고, 여하튼 얘기의 성격도 갖고 있지 않다. 불안의 대상은 그럼에도 이미 거기에 있는데, 즉 게시되어 있는데, 곧 현존재 자신이다. 그렇다면 불안은 하나의 도래를 통해 구성되지 않는가? 물론 구성되지만 그럼에도 얘기함이라는 비본래적인 도래를 통해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본래적인 도래, 즉 죽음의로의 선구 속에서 본래적인 불안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본래적인 불안이 아닌 불안은 뭡니까? 그러면 그것은 두려움과 혼합되어 있는 불안이겠네요. 불안으로 잘못 간주되는 두려움이겠네요. 불안 속에서 게시된 세계의 무의성이 드러내는 것은 배려 가능한 것의 허무성이다. 다시 말해 배려되는 것 속에 1차적으로 기초를 둔 실존의 하나의 존재 가능애로의 자기 기투의 불가능성이다. 이러한 불가능성이 드러냄은 그러나 하나의 본래적인 존재의 가능, 즉 자기 존재의 가능, 선구적 결의성이라는 가능성을 번쩍거리게 함을 의미한다. 번쩍거리게 한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거리면 사방이 드러나잖아요. 마치 그렇게 뭔가를 드러내는 번쩍거림인데, 본래적인 존재의 가능을 드러내는 번쩍거림이네요. 이 자기 기투의 불가능성이 번쩍거림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적 의의를 이러한 드러냄에 갖고 있는가? 불안은 섬뜩함 속으로 피투된 자로서의 적나라한 현존재 때문에 불안해한다. 불안은 현존재를 가장 고유한 개별화된 피투성이라는 순수한 점에로 도로 데려온다. 이러한 도로 데려옴은 회피하는 망각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역시 하나의 상기라는 성격도 갖고 있지 않다. 상기의 인내론이라는 성격도 갖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불안 속에 이미
실존을 결의 속으로 회복하면서 넘겨받음이 놓여 있지는 않다. 분명 그와 반대로 불안은 현 존재를 가능한 회복 가능한 것으로서의 피투성애로 도로 데려온다. 회복 가능한 것이 가능성으로 있는데 이 가능성으로서의 피투성애로 불안이 현 존재를 도로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불안은 하나의 본래적인 존재 가능, 자기 존재 가능, 책임있게 존재함이라는 가능성을 함께 드러내는데 이러한 하나의 본래적인 존재 가능은 피투성을 회복함 속에서 도래적인 것, 즉 죽음으로 향한 선구로서 피투된 현장애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회복 가능성 앞으로 데려옴이 불안의 심정성을 구성하는 기존성의 특수한 탈자적 양상이다. 그렇다면 불안은 본래적 선구에서부터 시간하고 또 회복 가능성 앞으로 데려옴으로서의 기존성이라는 탈자를 갖고 있네요. 두려움에 대해 구성적인 망각함은 현 존재를 혼란스럽게 하고 현 존재를 움켜잡히지 않은 세계적 가능성들 사이에서 이리저리로 표류하게 한다. 이러한 유지되지 않는 현재화에 비해서 불안의 현재는 가장 고유한 피투성애로 도로 데려와짐 속에서 유지된 채로 있다. 불안은 그것의 실존론적인 의의를 따를 때 하나의 배려 가능한 것으로 자신을 상실할 수 없다. 만약 그와 같은 것이 불안과 유사한 심정성 속에서 발생한다면 그것은 일상적 지성이 불안과 뒤섞는 두려움이다. 비록 불안의 현재가 유지된 채로 있을지라도 그 현재는 그럼에도 결의 속에서 자기를 시간화하는 순간화의 성격을 이미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순간화는 결의 속에서 이루어지네요. 불안은 선구와 회복 가능한 것대로 데려오는 기존성 속에서 시간화하지만 아직은 순간화를 이룩하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불안은 단지 하나의 가능한 결의의 기분 속으로만 데려온다. 불안의 현재는 순간화를 준비된 채로 유지하는데 auf dem Sprung 이것을 준비된 채로 번역했습니다. 이런 순간화로 가능한 것은 불안의 현재 자체이고 또 단지 이것뿐이다. 불안의 독특한 시간성에 입각해서 곧 불안이 근원적으로 기존성 속에 근거를 두고 이런 기존성에서부터 비로소 도래와 현재가 자기를 시간화한다는 점에 입각해서 불안의 기분이 그것을 통해 탁월하게 되는 그런 위력의 가능성이 증명된다. 불안 속에서 현 존재는 완전히 자신의 적나라한 섬뜩함에로 되찾아져 있고 그 섬뜩함에 의해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사로잡혀 있음은 그러나 현 존재를 단지 세속적인 가능성들에서부터 되찾을 뿐만이 아니고 그에게 동시에 하나의 본래적인 존재 가능이라는 가능성도 내준다.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이러한 두 기분은 그럼에도 결코 단지 체험들의 흐름 속에서 고립된 채로 등장하지 않고 각기 이해를 기분 지우고 혹은 이해에서부터 기분 지어진다. 두려움은 자신의 동인을 주의 세계적으로 배려되는 존재자 속에 둔다. 불안은 그와 반대로 현 존재 자신에서부터 기원한다. 두려움은 세계 내부적인 것으로부터 엄습한다. 불안은 죽음으로 향한 피투된 채로 존재함으로서의 세계 내 존재에서부터 일어난다.
현존재에서부터의 불안의 이러한 솟아남은 시간적으로 이해될 때 다음을 말한다. 불안의 도래 및 현재는 회복 가능성애로 도로 데려옴이라는 의미에서의 하나의 근원적인 기존하면서 존재함에서부터 자기를 시관화한다. 본래적으로 그러나 여기서도 기존하면서 존재함, 즉 기존성에서부터 자기를 시관화한다고 그랬어요. 불안은 심정성의 하나이고 또는 탁월한 심정성이고 모든 심정성은 기존성에서부터 시관화를 합니다. 본래적으로 그러나 불안은 단지 결의한 한 현존재 속에서만 솟아날 수 있다. 본래적으로 그러나 불안은 단지 결의한 현존재 속에서만 솟아날 수 있다. 네, 여기서 본래적인 불안이라는 것이 말해진 셈이네요. 결의한 자는 어떠한 두려움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를 억제하지 않고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그런 기분으로서의 불안의 가능성을 곧바로 이해한다. 불안은 현존재를 허무적인 가능성들, 곧 이전에 용재자가 건네주던 존재 가능들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또 본래적인 가능성들, 즉 자기 존재 가능들, 즉 그것 때문에 또는 존재 이유에 대해 자유롭게 되도록 한다. 비록 심정성의 두 양상인 두려움과 불안이 1차적으로 기존성 속에 근거를 둘지라도 그럼에도 그것들이 각기 고유한 시간과 관련해서 염려의 전체 속에서의 그들의 근원은 상이하다. 불안은 결의성의 도래에서부터 기원하고 기존성 속에 근거를 두지만 불안은 도래에서부터 기원한다. 이렇게 말했네요. 기원한다고 그랬어요. 엔트스프링엔 앞에서 기존성에서부터 시간화한다. 불안이 그렇게 언급되었는데 기원의 문제에서는 도래에서부터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현존재가 그것으로 상실되어 있는 현재에서부터 기원한다. 두려움은 자신이 그것으로 상실되어 있는 현재를 끔찍하게 두려워하고 그래서 현재애로, 즉 새롭게 가능한 것들의 부단한 현재화애로 그렇게 더욱더 퇴락한다. 그러나 기분들의 시간성에 대한 논제는 아마도 단지 분석으로 선정된 현상들에만 타당하지 않은가? 어떻게 회색빛의 일상을 완전히 지배하는 창백한 무기분성, 운게슈팀트하이트, 기분지어져 있지 않음이라는 뜻이네요. 이러한 창백한 무기분성 속에서 하나의 시간적 의의가 발견된다는 것인가? 그리고 희망, 즐거움, 열광, 청명 같은 긍정적인 기분들 및 정감들의 시간성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단지 두려움과 불안만이 아니라 역시 다른 기분들도 기존성 속에 실존론적으로 기초지어져 있다는 점은 우리가 실증, 비애, 우울, 절망 같은 부정적 현상을 단지 언급만 할 때에도 분명해진다. 물론 그런 현상들의 해석은 현존재에 대한 하나의 마무리된 실존론적 분석론이라는 더욱 넓은 토대 위에 세워질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전적으로 도래 속에 기초 지어져 있는 듯이 보이는 희망 같은 현상도 희망도 심정성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심정성인 두려움에 상응하는 식으로 분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은 희망을 하나의 미래의 해악과 관계되는 두려움과 구별하면서 희망을 하나의 미래의 좋음의 예상으로 성격 규정한다. 그러면서 희망에는 기존성의 요소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짐작한다는 것이에요. 그 현상의 구조에 대해 결정적인 것은 그러나 희망이 관계하는 그 어떤 것의 도래적 성격이기보다 오히려 희망함 자체의 실존론적 의의다. 희망의 대상의 도래적 성격이 아니라
희망함 자체, 즉 그 어떤 것과의 관계로서의 희망함 자체가 갖는 실존론적의 도래적, 기존적, 현재화적 의라는 것입니다. 기본 성격은 역시 여기서도 1차적으로 하나의 자신을 위해 열망함으로서의 희망함 속에 놓여 있다. 희망하는 자는 자신을 이를테면 함께 희망 속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열망되는 것에로 데려온다. 열망되는 것에로 자기를 데려온다는 이 표현 속에서 열망되는 것에 있어 자기애로 다가옴이라는 도래적 요소를 표현한 것으로 보여요. 이 점은 그러나 자신을 획득하였음을 전제한다. 여기서 자신을 획득하였음은 피투성의 회복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요. 하이데거가 명시적이지 않게 지금 서술하고 있어요. 표현들 중에 어느 것이 도래의 요소이고 어느 것이 기존의 요소인지를 잘 분간해 내야 합니다. 억압하는 걱정에 비해서 희망이 가볍게 한다는 점은 단지 역시 이러한 심정성, 희망도 기존하면서 존재함의 양상 속에서 피투성의 부담과 관계된 채로 남아있다는 점만을 말한다. 부담은 피투성에 대한 부담이에요. 피투성에 대한 부담을 느끼려면 기존성이라는 탈자태가 필요한 것이지요. 들어 올려진 기분, 더 나은 표현으로는 들어 올리는 기분은 존재론적으로 단지 자기 자신의 피투된 근거에 대한 현존재의 탈자적 시간적 관련 속에서만 가능하다. 피투성에 대한 탈자적 관련이 기존성이네요. 그 외에 아무런 상관없음이라는 창백한 무기분성은 아무 것에도 매달리지 않고 아무 것에로도 밀고 나아가지 않고 각기 하루가 데려오는 곳에 자기를 맡기고 그때의 어떤 면에서는 그럼에도 모든 용제자들 및 전제자들을 휴대하는데 이러한 무기분성은 가장 가까운 배려의 일상적 기분들 속에서 피투성을 망각함의 힘을 가장 철저하게 예시한다. 모든 것을 그것들이 존재하는 식으로 존재하도록 내버려두는 빈둥대는 삶은 피투생애로의 하나의 망각하면서 자기를 넘겨줌 속에 근거를 둔다. 그것, 즉 빈둥대는 삶은 하나의 비본래적 기존성이라는 탈자적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의 급히 서두르는 부지런함과 병행할 수 있는 아무런 상관없음은 한결같은 기분과는 예리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분, 곧 한결같은 기분은 결의성에서 기원하는데 이 결의성은 죽음으로 향한 선구 속에서 계시된 전체 존재 가능의 가능한 상황들에 대해 순간적으로 보면서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결의성에 속한 기분으로서의 한결같은 기분은 창백한 무기분성 같은 것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네요. 창백한 무기분성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네요. 단지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따라 기분에 처해 있는 존재자만이 다시 말해 실존하면서 각기 이미 기존하면서 존재하고 또 기존성의 하나의 부단한 양상 속에서 실존하는 그런 존재자만이 자극될 수 있다. 정감, 즉 자극된 상태는 존재론적으로 현재화를 전제하는데 더욱이 이러한 현재화 속에서 현존재가 자극된 채로 기존하는 자로서의 자기애로 도로 데려와질 수 있는 식으로 그렇다. 어떻게 감각의 자극됨 및 건드려짐이 하나의 단지 살아가는 것, 즉 동식물 속에서 존재론적으로 한정될 수 있는지
어떻게 또 어디서 여하튼 예컨대 동물들의 존재가 시간을 통해 구성되는지는 하나의 독자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심정성의 시간성이 해설되었는데요. 요약을 해보면요. 비본래적 불안의 시간성은 현 존재를 그의 가장 고유한 핏트된 존재로 데려오고 용제자의 쓸모없음을 현재화하고 용제자가 현 존재가 용제자로부터 자기를 얘기함이 실패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것에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본래적 불안의 시간성은 결의성 속에서 도래함에서부터 현 존재가 자신의 피트성애로 도로 데려와짐이 일깨워지고 이로부터 순간화를 준비한 채로 기존성 속에 현재가 유지되어 있음이 일깨워지는 것이네요. 하이데거 자신은 불안을 비본래적 불안과 본래적 불안으로 명시적으로 나누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이데거의 해설을 따라가면서 정리를 하다 보면 이러한 구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단락은 퇴락의 시간성인데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